자, 오늘 와준 친구들 모두 고맙고요. 반갑고요. 결국 토종 한국인님은 안 오신 거죠? 혹시 뭐 다른 이름으로 들어오신 건 아니고요? 희한하네요. 올려놓고 나서부터 안 나타나시는. 그럼 우리 수지님. 그러니까 여기 올린 그 닉네임하고 여기 채팅창에 들어간 닉네임이 처음엔 달라서 그래서 아니 왜 올려놓고 안 오셨지? 예, 라고 했더니 있었대요. 그래서 닉네임이 좀 달라서 이제 통일을 시켰다고. 왔으면 왔다고 말씀을 좀 해주시지. 조용히 있다가 그냥 가셔서. 아까 뭐 잠깐 시작하기 전에 뭐 물어봤더니 대학을 안 가시고 자퇴를 하시고 미술학원을 다시 다니시는 백수시라고요. 이해가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미술학원이라 하면 뭐 입시 미술학원이 제일 많으니까 대학을 가기 위해서 다니는 건데 대학을 자퇴하고 다닌다는 것은 혹시 다른 대학에 다시 입학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대학을 진짜로 포기하시고 작가가 되기 위해서 뭐 일러스트나 뭐 캐릭터나 뭐 이런 걸 배우러 다니시는 건지 그 목표나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려주시면 피드백 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보통 내가 개인적으로 가르치는 학생들도 처음에 오면 시시콜콜한 걸 다 물어봐요. 대신 이제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는 그런 질문은 되도록 삼가하지만 왜 그림을 그리는지, 그동안 어떻게 그림을 그려왔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작업을 하고 싶은지, 또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또 본인이 무엇을 잘한다고 생각하는지,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화를 하고 그 전에 그렸던 그 그림들을 다 모아서 좀 보내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마치 의사처럼 종합 검진을 해가지고 어디가 아픈지를 분명하게 찾아서 거기에 맞는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고 어떻게 앞으로 건강 관리를 하고 그 병을 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대안을 찾아가거든요. 무조건 뭐 수술하는 게 다 정답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형편이 안 되는데 무조건 또 고가의 약을 쓸 수도 없고 여러 가지 하여간 개인적으로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었지만 무조건 일방적으로 가리키는 교육은 썩 좋은 건 아니라고 돼요. 획일화돼서 마치 기계를 찍어내듯이 가리키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나는 개인 지도를 하고 있어요. 대학 강의야 뭐 어쩔 수 없이 맡은 교과목의 학생들이 수강하는 만큼 뭐 20명이든 30명이든 그냥 내가 정해놓은 또 학과에서 요구하는 정해진 커리큘럼대로 15주 동안을 그냥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죠. 학생들의 적성에 관계없이 재능에 관계없이 하고 싶은 거에 관계없이 일단은 어쨌든 배우러 수강을 했다고 하면 정해져 있는 커리큘럼대로 일방적으로 가리키는데 개인적으로 가르칠 때는 그렇게 안 하죠. 오히려 내가 가리키고 싶은 대로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수강생이 뭘 원하는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뭐가 부족한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그때그때 단계적으로 또 사람마다 또 능력이 다 다르잖아요. 대학에서도 분명히 누군가는 뭐 그림을 못 그린 친구도 있고 아주 잘 그린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런 학생들의 능력치에 전혀 관계없이 무조건 그냥 획일화된 중간 정도의 난이도에 맞춰서 강의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잘하는 학생은 좀 재미가 없고요. 또 못하는 학생은 그래도 좀 어렵고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위에 상위 10%, 하위 10%를 뺀 나머지 80%의 기준에 맞게 대략적인 커리큘럼을 짜고 그때그때 약간씩 대처를 해주지만 완벽하게 학생들 개개인의 어떤 그런 능력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그 희망에 따라서 강의를 하기가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개인 지도할 때는 완벽하게 그 학생한테 최적화해서 가리키려고 하죠.
그래서 그 학생의 수준을 봐서 조금씩 만약에 70점 정도의 수준의 학생이라면 그때는 이제 75점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또 좀 따라 올라오면 또 80점을 요구하고 이러는 거죠. 무조건 다 90점대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90점대가 넘는 잘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오히려 90점이 안 될 정도의 어떤 그런 좀 게으름이라든지 능력에 좀 발휘를 못한다든지 그럴 때는 또 엄청나게 팩폭을 하죠. 오히려 수준이 좀 뒤떨어진 친구들한테는 열심히 하라고 의욕을 좀 불어 넣어주는 반면에 잘하는 친구들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많은 팩폭을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좀 학생들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대처를 하는 게 맞다. 환자에 따라서 약 처방을 다 다르게 해야지 무조건 그 병원을 오는 환자들은 다 똑같은 약을 줘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교육으로서의 대학 강의는 어쩔 수 없이 다수를 놓고 정해진 커리큘럼대로 일방적으로 짜여진 15주를 강의를 하지만 개인적인 강의는 그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를 다 고려해서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수진님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를 좀 알아야 왜 이 그림을 올렸는지 정확하게 진단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뭐 면밀하게 검토는 안 되더라도 작가가 되기 위해서 배우러 다니고 있어요. 작가도 여러 종류가 있죠. 일러스트레이터 작가나 웹툰 작가. 학원은 입시학원밖에 없어서 애니 입시학원에서 배우고 있게 합니다. 애니 입시학원에서 그냥 마치 취미생 같게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면. 학원들은 대부분 다 입시를 주 종목으로 하지 않으면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작가를 양성하기 위한 정도의 커리큘럼이나 그만큼의 그 퀄리티, 능력을 갖고 계신 학원 선생님이 계셔야 되는데 대부분 다 입시 미술에 최적화되신 분들을 대부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어느 부분을 배우고 싶은지에 대한 내용은 제가 정리해서 카페에 글을 올려보겠습니다. 카페 어느 카타고리를 올리면 될까요? 아, 이거 저한테요? 아니요, 저는 그냥 뭐 그렇게 대단한 이야기 스토리를 지금 뭐 듣고 팩폭기 시간을 운영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냥 작가라고 하셨으니 일러스트레이터 작가인지 웹툰 작가인지 어떤 작가인지에 대한 것만 말씀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야 무엇을 타겟팅으로 학습을 하고 있는지를 알 것 같아요. 아, 일러스트레이터요? 일러스트레이터. 또 일러스트레이터도 또 분야가 또 있죠. 일단은 우리가 일러스트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제 독립 작가로서의 아트적인 회화 작가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세계관을 가지고 자기의 작품을 파는 사람들이요. 예. 인디 작가들, 독립 작가들, 아트 작가들 얘기인 거고요. 근데 그런 거 하면서 이제 무슨 동화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러스트를 그런 성향에 맞는 요구가 들어오면 그런 작업을 하는 뭐 동화 일러스트에 또 성향이 그림체가 맞으면 또 그쪽을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게임 캐릭터 일러스트, 게임 배경, 게임 일러스트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분야가 어느 쪽인가요? 컨셉 디자인 쪽의 일러스트인지 게임 캐릭터 디자인 쪽인지 동화 일러스트인지 아니면 자기만의 어떤 아트를 가지고 하는지 내내 그런 쪽 작가를 지망하고 있어요. 그런 쪽이 뭐죠, 그러니까? 유튜브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가 안 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예제를 들었는데, 파인아트 쪽이요. 그러려면, 그 입시미술학원을 다니시는 것은 조금,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잘못 가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왜냐면 타겟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나는 팔이 아픈데, 마치 치과에 간 듯한 느낌? 병원을 잘못 찾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살짝 들어요. 그러니까 회화 작가로서의
아트적인 작업을 좀 하시겠다고 하면 워낙 장르나 표현 방식, 이미지가 좀 다르잖아요. 검색을 해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일러스트라고 하면 이 워낙 범위가 넓어서 보통 이렇게 게임 일러스트 쪽 일본식 그림만 잔뜩 원래 이렇게 나와요. 캐릭터 뭐 일러스트 이렇게 치면. 근데 이런 쪽이 아니고 검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동화 일러스트 쪽이 조금 더 좀 실험적이고 파인아트 쪽에 좀 가까운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이런 그 아트 쪽에 작업들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작가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려면 자기만의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고 자기가 하는 건 또 하는 거라서 좋아한다고 해서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거든요. 나 또한 이렇게 그 좋아하는 작가가 있는데 나는 그렇게 못 그려요. 못 그린다? 안 그린다? 뭐 어쨌든 취향을 작업을 할 때의 느낌하고 막상 또 좋아하는 느낌하고는 또 좀 다른 부분들 좀 있어서 좋아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거 하고자 하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똑같이 하면 안 되는 쪽이죠. 그러니까 뭐 웹툰이라든지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직접 만든 캐릭터나 스토리가 아니라면 스토리 작가가 준 또는 그 기획사에서 제공해 준 그쪽 그 플랫폼에서 원하는 또는 제작사나 그쪽 클라이언트에서 요구하는 그림 그 모델을 맞춰서 그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원하는 요구하는 그런 그림들을 그려야 되는 거죠. 그러나 작가로서 독립작가로서 나의 작품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누구와도 그림이 똑같으면 안 되죠. 다른 사람하고 전혀 다른 영역을 구축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진님 같은 경우는 내가 보기에는 그러시다면 좋아하는 작가가 이런 쪽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이런 일러스트를 해서라도 어쨌든 생계를 유지하고 작품 활동을 계속하고 하려면 자기만의 영역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개성, 독창성, 그 다음에 자기만의 어떤 작가관, 세계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흉내내지 못하는 그래서 그림을 딱 보면 아 이건 이수진 작가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작품을 그런 영역을 만드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뭐 인체는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잘 그려야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이제 일러스트가 캐릭터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배경도 있잖아요.